시댁에서 참고 살지 말자. 즐거운 명절에 이혼합니다. 혹시나 아내에게 대리효도를 시킨다거나 명절에 시댁만 가려고 하는 남편을 두고 계신가요?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은 친정 부모님들도 딸의 그런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더 이상 참고 살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멀쩡한 딸이 시댁만 가면 부엌대기가 되는 모습을 보면 더욱 우라통이 터지곤 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많은 여성들은 이 영상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연 하나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하고 세 번째 명절을 맞았었는데 남편과 대판 싸우고 이혼할 예정입니다. 먼저 시모는 우리가 친정 못 가게 하려고 불쌍한 척, 아픈 척 다 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명절, 결혼하고 첫 명절이라 남편이 먼저 부탁을 했습니다. 엄마 기분 좋게 해드리고 싶으니까 이번엔 처가 가지 말고 다음 명절부터 시가, 처가 한 번씩 번갈아 가서 먼저 가자. 장모님께 죄송하니 용돈 많이 드리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어이가 없었지만 어차피 우리 친정은 제사를 지내지도 않고 뭐 크게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두 번째 명절 당일에 우리가 친정을 가려고 하니까 시모가 갑자기 배를 부여잡더니 체한 것 같다고 쓰러지면서 집에 할 일이 태산인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자고 하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하고 그래서 친정 가보겠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몸이 이런데 내일 갈 수 없겠냐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시모 편을 들면서 우리가 양보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음 명절에는 나도 연휴 마지막 날에 오겠다고 하고 하루 더 있다가 친정에 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명절에는 기어코 일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꼭 당일까지 친정에 있다가 다음날 가기로 했기 때문에 친정 엄마 아빠 모시고 여행 갈 계획까지 짜놨습니다. 그렇게 멀리는 못 가더라도 온천에서 하루 자고 오려고 예약까지 다 해놨습니다. 예약한 온천이 시댁이랑 가까워서 2박 3일 하고 엄마 아빠는 본가로 나랑 남편은 시댁으로 가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명절이 다가오기 일주일 전에 제가 온천 예약까지 다 해놨다고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그러다가 우리 부모님 집에 급한 일 생겨서 가봐야 하면 어떡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명절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면 평소에도 아무데도 못 가지. 어쨌든 예약했어. 라고 말은 했으나 남편의 한마디를 듣고 감이 왔습니다. 이 사람은 또 명절 당일에 시모가 아프다거나 하는 등 핑계를 대서 자기네 집에 갈 생각이구나 라는 걸요. 남편 대답이 시원찮아서 나는 벌써 2번이나 양보했고 이번에도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 너랑 이혼이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애도 없고 실질적으로 내가 벌이도 많고 집안일도 내가 더 많이 한다. 내가 매년 명절로 스트레스 받아가며 너랑 살 이유는 없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처럼 명절 이틀 전쯤 시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로 대뜸 말도 없이 무슨 여행을 가냐,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냐 라고 하며 악을 쓰더라고요. 듣기 싫어서 남편한테 핸드폰을 건넸는데 남편놈 하는 말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엄마 저번 추석에 늦게 갔다고 뭐라 하더니 이번에 안 가면 이혼이래 이러더라고요. 진짜 그 상황을 보면서 내가 이런 멍청한 마마보이랑 살고 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지가 공평한 척, 알아서 중재하는 척 하며 살더니 결국 내가 보는 앞에서 저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핸드폰을 저에게 주면서 엄마가 받아보래 이러길래 핸드폰을 받고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그러더니 시모가 남편을 잡아도 유분수지 무슨 애가 벌써 이혼 소리를 하냐 이러길래 저도 열받아서 할 말 다 했습니다. 왜 그러면 안 되는데요? 지금까지 명절에 2박 했었는데 왜 이번에는 그러면 안 되는지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시모가 정신 나간 사람 마냥 소리를 고래골래 지르길래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매년 명절마다 여행 가는 거 싫으시면 올해 명절은 저희 집에서 먼저 보내고 내년 명절은 어머니 먼저 찾아뵐게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저를 데리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랑 같이 사는 거예요. 결혼도 혼수도 집도 똑같이 했고 집안일도 제가 더 하고 있고 돈도 제가 더 많이 벌어요. 어머니도 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시모가 악을 쓰는 거 다 끊고 무시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악을 쓰길래 옆에서 스피커폰으로 듣고 있던 남편한테 핸드폰 줬습니다. 전화 끊고 남편이랑 대판 싸웠습니다. 너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가 이혼이래 그런 말을 하냐라고 쏘아 붙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휴 첫날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나갈 준비하고 우리 엄마 아빠 오실 때까지 밥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초인종이 울려서 벌써 오셨나 라고 생각했는데 나가보니 시모였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또라이 같은 집안이 있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을 열어주니 들어와서 하는 말이 아무리 그래도 네가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먼저 왔고 남편 애비도 천천히 올 거고 친척들도 여기로 오라고 했다. 저는 사실 여기서 이미 뚜껑이 열린 상태였지만 일단은 참았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 오시면 밥 먹고 나가야 한다니까 있는 악을 쓰고 고집을 피우면서 본인이 장봐온 것을 주방에 갖다 놓더라고요. 사돈 오시면 말씀 좀 드려야겠다고. 시모는 막상 친정 부모님 만나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젊게 사시고 시대에 맞게 옳은 말만 하시는 분들이라 시모가 아무 말 못합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어머니 그럼 저희는 계획한 대로 갔다가 시댁 안 가고 집으로 올게요 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왔는데 남편이 따라 들어와서 아무래도 엄마 왔는데 못 가겠는데 장모 장인어른 그냥 두 분이서 가시라고 할까? 지금 돈 뽑아와서 용돈 좀 드리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너무 열받아서 밖에 시모가 있던 말던 소리를 지르고 싸웠습니다. 너는 생각이 있냐? 네가 우리 부모님 무시하는 거지? 네가 한 만큼 나도 니네 부모님 무시해볼까? 그리고 용돈은 네가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통장에서 나가는 거고 내가 다 드린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정신 나간 놈이네 이거 라고 밖에 들리도록 말했습니다. 남편도 미쳐가지고 그럼 여기까지 엄마가 왔는데 어떡하냐? 너야말로 생각이 없다 라고 하길래 너 내가 분명히 이번 일 공평하게 안 하면 이혼이라고 했어. 덜 떨어진 놈의 집구석 뭐 이딴 새끼가 다 있냐? 라고 말하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친정 부모님한테는 나 지금 어디 있으니까 거기로 데리러 오라고 했습니다. 시모가 우리 엄마한테 전화 오는 거 내가 다 받고 앞으로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 스팸 처리로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명절은 온천에서 잘 놀고 연휴도 잘 보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화 좀 풀렸냐 라고 카톡을 하길래 너는 진짜 멍청하고 네 맘대로고 그게 니네 집안 유전이구나 싶다. 네 눈엔 내가 호구로 보이지 지금까지 살면서 붙은 정 다 떨어져서 너랑 이혼해도 상관없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이지 마마보이 남편 이제는 지긋지긋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부 문제 전문가들의 조언을 잠시 빌리자면 명절을 좋게 보내기 위해서는 부부 관계를 1순위에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배우자와 나 자신인데 이를 기억하지 못하면 내 부모를 더 높은 순위에 두고 내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요하게 된다. 이게 바로 대리효도다. 그리고 본인이 평소에 하지도 않던 효도를 명절이라는 이유로 아내에게 강요하면 언젠가 일은 터지게 되어 있고 본인에게 돌아온다 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는 중장년층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간섭이 심할 경우 그리고 남편이 제대로 중재를 하지 못할 경우 신혼부부 사이에서도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방금 전에 말했지만 부부 사이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번 명절은 아내에게 떠미는 대리효도가 아닌 본인이 음식도 직접 하고 상도 차리는 그런 효도를 보여주는 것이 어떨까요?